시장은 계속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정장 속에서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체크해봐야 할 건 글로벌 시장 추세예요. 최근 시장이 굉장히 큰 조정을 겪으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죠. 미 연방준비제도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미국 기준금리를 동결했었죠. 연준은 금리 동결 배경으로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고 물가 둔화세가 확신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 연준은 이날 FOMC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9월 이후 6회 연속 금리 동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문에는 지난 3월 FOMC 때는 없었던 물가 목표인 2%를 향한 추가적인 진전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추가됐고, 개인 소비 지출 등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징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달 발표된 4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몇 달째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여기서 논쟁적인 지점은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시장에서는 지배적인 예상이었는데, 시장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는지 등이었어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노동시장이 지금과 같은 강세를 보인다면 현재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필요한 만큼 길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이어 2024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이라는 확신은 이전보다 덜하다며 데이터에 따라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며, 금리를 인상하려면 현재 연준의 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까지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관련 질문에는 미국 경기 지표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양적 긴축 속도를 6월부터 줄이겠다고 결정했거든요. 양적 긴축이란 연준이 보유 중인 자산이 매각이나 만기 등의 이유로 현금화되면 그 돈으로 새로운 자산에 매입하지 않는 결정을 말하는데, 이는 시중 현금 유동성이 연준 쪽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있죠. 연준은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한다면서 기간 부채와 주택저당증권 관련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던 양적 긴축 규모는 350억 달러였지만 그보다 월 100억 달러 정도 감축 속도가 늦춰진 셈이에요. 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위험자산 가격은 이 내용이 발표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타진하며 불안해하던 시장 투심은 FOMC 이후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인데,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이 제공하는 연준 금리 결정 예상 사이트인 패드워치에서는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가 11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연준의 설명으로 어쨌든 한 차례의 금리 인하는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힘을 얻게 된 셈인데, 반대로 암호화폐 시장이 원하는 직접적인 방식의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개선점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한때 59,400달러 선까지 회복했지만 뒷심을 보이지 못하고 다시 57,000달러 선으로 하락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투심이 빠르게 개선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세가 다시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XRP가 일본에서 생태계를 확장하며 주목받고 있거든요. 리플 측은 지금 일본 시장에 XRP 레저 기반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해시키 DX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리플은 그간 꾸준히 협업을 이어오던 일본의 SBI와 함께 앞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을 위한 공급망 솔루션이 추진될 예정이죠. 여기서 특히 일본에서 XRP 원장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기업이 보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역할이 수년에 걸쳐 주목받고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급증하여 2030년까지 3억 6천만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여기서 리플은 해시키 DX의 공급망 금융 제품을 활용하여 이 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제품은 현재 4,300개의 공급 업체를 포괄하며 약 23개 은행과 협력하고 있고 또한 2019년 이후 거래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죠. 이러한 소식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XRP 레저의 대량 채택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통화인 엔화가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XRP가 앞으로 일본 외환 거래소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소리인데 이는 일본을 시작으로 일본과 무역을 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XRP 레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일본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에 XRP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현재 리플은 SEC 구제책 브리핑 안에 있는 SEC의 집행부에 폭스라는 직원의 자료가 전문가 증인 자료로서 사전에 승인되지 않고 타임라인도 넘겨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죠. 그 브리핑 안에는 리플이 기관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리플에 대한 벌금 산정에 근거로 SEC는 활용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리플의 미국 내 사업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내용까지 같이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리플의 내용에 대해서 SEC에게 답변서를 준비하라고 법원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SEC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SEC는 폭스라는 직원의 전문 지식을 어떤 식으로든 요구하거나 활용하지 않았고 그녀는 당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요약을 작성했을 뿐이고 폭스라는 직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구제책 브리핑을 위해서 요약 증인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해 폭스라는 직원은 그냥 벌금액 계산만 한 것뿐이고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없다는 말인데 벌금액을 산출하려면 당연히 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 모건을 포함한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 SEC의 주장이 약하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SEC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리플 측이 곧 다시금 발표하기 때문에 법원이 리플의 의견을 받아들여 SEC 전문가 증인 자료가 삭제될지 여부가 소송의 현재 핵심 포인트로 보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